안녕하세요. 현재 어떤 곳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병원의 기술사업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한 지는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기술 이전을 하고,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팀 구성이랑 몇 명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병원의 크기나 규모에 비해서는 인원이 많지는 않고요. 실장님 포함해서 8분인데, 실장님이 교수님이시고, 정규직은 실장님 포함하면 5명이고, 비정규직으로 있으신 분이 3분이에요. 기술 사업화 전문가가 되시기까지의 커리어 경로는 어떠셨나요? 저는 생명과학이라는 전공을 전공했고, 석사하고 박사 학위를 하다가 그만두고, 연구를 커리어의 3분의 1 정도로 했고, 국가 연구개발 과제 사업을 만들고 기획하는 일을 6년 정도 했는데, 네. 거기서도 보건의료와 관계된 일만 전담을 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병원에 와서 본격적으로 기술사업화 일을 6년 했습니다. 초보 기술 사업화 담당자들한테 추천하는 학습법이나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인터뷰를 처음에 응하게 된 이유도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은 진출하지 않은 분야인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응하게 됐고, 기술 사업화 일은 종합적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예요. 이쪽 영역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술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과학이라던가 생명공학이라던가 생물학에 기반된 지식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특허나 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기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바운더리를 칠 수 있는 게 결국은 특허거든요. 특허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관리되고 만들 수 있고, 최소한 변리사 정도의 지식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파악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특허는 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법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기술 라이센싱 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아는 거 외에도 잘 홍보할 수 있고 자료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어적인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규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보건의료 헬스 이 분야는 인체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규제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규제를 모르고는 제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규제가 이루어져 있고 어떤 거를 해야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야 돼서 공부할 게 많고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그 기술 사업화 전문가 공고 같은 건 많이 나나요? 기술사업화라는 직업의 공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비영리기관 쪽에서의 기술사업화를 하시는 분들은 행정일을 하시다가 넘어오시는 분이라던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과제관리, 연구개발비 관리를 하시거나 연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진출을 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변리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고, 공고를 통해서 보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고가 또 안 나진 않습니다. 기술 사업화 성공 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어지나요? 대학교 안에 대부분 산학협력단이 있고, 산학협력단 안에서 기술 사업화를 하는데, 대학교에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 그러면은 일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병원이라던가 정부 출연연에 있는 조직은 그런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직무의 장점과 단점, 어려운 점, 스트레스 받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장점은 새로운 걸 경험해 볼 수 있는 편이고, 어려운 점은 융합적인 것들이다 보니까 계속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규제에 대해서 책도 가져와서 읽어보기도 하고, 의료기기 규제랑 또 의약품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게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 연구자들이 교수님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분들하고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본인이 전문적이지 않으면은 어렵겠죠. 워라벨은 어떤가요? 워라벨은 기관마다 다르긴 할 텐데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긴 해요. 예전에 컨설팅에서 사업 기획을 할 때는 데드라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고 해야 됐던 경험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계약이나 기술 이전 마케팅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데드라인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서둘러서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내가 스케줄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면이 있다. 다만 일이 없진 않아요. 계속 내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행정적으로 보고자료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직군에 비하면 워라밸 괜찮은 편이다. 네트워킹이나 출장, 해외 학회 참석, 국내 학회 참석 이런 것도 많이 가야 하나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이 월등히 좋거나 그러면은 외부에서 먼저 알아봐주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뭔가를 홍보하고 쇼잉하는 것들이 필요하듯이
외부 행사 참여,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활동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마케팅 능력이라든가 협상 능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사기관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만남이 있고, 기업도 만나고 VC들도 만나긴 합니다. 해외 라이센싱 아웃 하는 게 제일 어렵고 98% 시장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야 되거든요. 최근 팬데믹 때문에 해외 출장은 잘 나가지 못했지만 1, 2년 전부터는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서도 해외 라이센싱 아웃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해외로 나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1년에 몇 건 정도의 기술 사업화를 성공시켜야 하나요? 1년에 특허를 한 100개 정도를 출원을 하고, 기술 이전은 한 10건 정도를 하고, 기술 창업은 한 2-3건 정도를 해요. 가장 성공적이거나 보람 있었던 기술 이전, 기술 사업화 케이스는 무엇이었고 그 과정은 어땠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술 이전 계약을 해가지고 실제로 기업에서 제품이 만들어져서 병원에서 쓰이고 있는 거를 보고 기술료가 발생되는 것들을 봤을 때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공동 연구를 매칭한다던가 홍보를 통해서 파트너를 발굴했을 때, 그래서 계약이 연결됐을 때는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성공한 거 말고 실패한 사례와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가장 흔한 실수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기술 이전할 때 중요하고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이고, 이 계약서의 문구 하나가 중요할 수 있고, 나중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외부 법무법인을 활용해서 계약서를 검토받는다던가 기관 내에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긴 하거든요. 다만 법을 아는 사람들이 기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과연 어떻게 디벨롭이 돼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어떻게 돈이 만들어지고 그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을 아는 건 결국 기술을 알고 제품화 과정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어서 계약서를 쓰는 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패 사례는 뭐 생각나는 게 아직 없네요. 네. 기술이나 특허의 가치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기술 이전 협상 당시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기술가치 평가를 의뢰를 많이 합니다. 외부에다 의뢰하는 이유는 기술가치 평가라는 게 고무줄 늘리듯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가급적이면 이 기술 이전 협상 대상자가 아닌 외부의 시각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금액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평가를 많이 의뢰를 하고 있죠. 주요 포인트는 이 기술이 제품화 됐을 때 어떤 정도의 마켓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의료기기나 의약품이면 폐암에도 쓸 수 있고 유방암에도 쓸 수 있고 전립선 암에도 쓸 수 있으면 당연히 기술의 가치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에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이게 가장 큰 기술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의 차별성, 기존 자기네 개발하고 있는 것들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은 그쪽에서 특허 만료가 끝나는 약물이 있는데 그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인 건지, 협상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건 그 기업의 니즈를 알고 마케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왜 이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를 공부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 사업화의 미래 전망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앞으로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강조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국가 연구개발 과제 자체가 성과 지표나 평가 지표를 사업화 쪽에 계속 맞추고 있는 거죠. 기술 사업화를 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강조될 거고, 점점 더 수요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R&D에 포커스가 됐던 부분은 글로벌 협력 내용이었어요. 글로벌 협력하면서 연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얻어지는 IP, 지식재산권의 산출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눌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리사분들도 그렇고 국가연구개발 관리를 하는 한국연구재단이라든가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바이오 분야로 넘어갈 건데요. 바이오 기술만의 기술 사업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내 제약기업 중에 3상까지 해가지고 제품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팔겠다라고 도전하는 기업은 없다고 보면 돼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임상 1상을 끝내놓고 라이센싱 아웃을 하기 위해서 파트너를 많이 찾죠. 바이오 분야 기술 창업은 주로 교수님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하려면 석사, 박사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학사분들도 도전할 수 있나요? 바이오 의료 기술의 창업은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부분이고, 하물며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도 다 하지를 못해요. 이분들은 이 약이 필요하거나 이 의료기기가 만들면 잘 팔릴 것 같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주제를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식약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백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학사 정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접근하기 어렵고 최소한 박사는 졸업을 하고 포스닥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바이오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바이오 기술이라는 게 아이디어부터 약을 만들어지는데 한 2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단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런 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이죠. 한국 바이오 기술 수준은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이고 한국 바이오 산업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일까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은 해요. 리가캠이나 유한양이나 이런 데 보면은 MSD라던가 뭐 이런 게 기술 이전 하잖아요. 한 7, 8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에서 어떻게 그런 기업에 라이센싱 아웃 할 수 있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수준이 올라오긴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뒤처져 있긴 하죠. 기초적인 지식들이 많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성미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업 자체에서도 뭔가 좀 안 되면 빨리 접어버리고 그게 좀 약점 인 것 같아요. 강점은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해서 선도하는 것보다는 패스트 팔로우로 뭔가 될 것 같으면은 빨리 추격해가지고 금방 찾아내거나 따라가는 국민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현재 바이오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술이나 시장 트렌드가 기술. 무엇이고 한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바이오 분야는 무엇일까요? 시장을 계속 넓혀가면서 돈을 많이 버는 암이나 비만 쪽은 계속 인기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전문 용어로 모달리티라고 하는데 ADC라고 해서 항체랑 약물을 결합해서 하는 부분 라이센싱 아웃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기술을 가지고 나가면 관심도가 많이 있어요. 회의를 해보자고 하는 제안도 많이 있을 정도로 이 ADC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앞으로는 유전자를 교정해가지고 하는 치료제도 기술적인 허들이 많긴 하지만 관심도가 많고 이 약물로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건 관리라던가 행동 개선을 디지털로 하는 시장이 열리는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 사업화나 이 바이오 분야로 진출하려고 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생명과학이나 생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 아니면 석박사에서 연구원으로 가는 루트 아니면 교수님으로 남는 세 네 가지 루트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거 외에도 비영리기관에서 하는 기술사업화 조직도 있을 수 있고 또 제약기업에서 BD라고 해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이 직업의 장점은 언어만 좀 잘하면은 외국계 글로벌 빅파마의 BD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본에도 제약기업들이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진로의 폭이 넓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인터뷰 고생 많으셨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